저는 설령 저희가 피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멋있는 장면이 대한민국 정치에 많이 나오기를. 저는 의외로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조언할 때 그 사람을 위한 최적화된 얘기를 하지 제가 뭐 제 사리 사욕 때문에 유도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. 친윤은 지금 찍을 후보들이 지금 그닥 많지 않아서 나경원, 원희룡, 윤상현 쪽으로 갈 텐데 거기에서 보면 만일에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끝내지 못하고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면 뭐 질문도 받아야 되고 언론 인터뷰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물론이죠. 지금까지 안 해봤잖아요. 그렇죠. 한동훈 위원장은 뉴스쇼에도 안 나와봤잖아요. 안 나와봤죠. 여기 나와 봐야 되잖아요. 아, 여기 현장 나와 있으면 우리 편하게 방송하는 것처럼 보이죠. 이거 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편하다고 해야 나오지. 이게 또 아, 어렵다고 그래요? 그러면 안 나오세요. 안 나와요? 편합니다. 근데 유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네. 윤상현 의원들 경험 풍부하죠.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너무 전당대회든 네. 또 대선 경선이든 네. 이런 걸 무지 많이 뛰어본 분들이에요. 아우, 이분들은 여기 나오면 안방이에요. 그분들한테는. 그러니까. 너무 경험이 많으셔서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 경험이 일천한 데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주 이렇게 베테랑들이 보이지는 않아서 이 국면을 잘 돌파할지 이게 1차 관건이에요. 1차에 이제 과반을 넘길 수 있는지. 그 출마 회견을 이번 일요일에 한다 그래요. 일요일에 출마 회견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낼까 이게 궁금해요. 특히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든 뭔가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.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네. 대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질문을 받아서 풀어내기에는 네. 이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이게 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일천하니까 학생 수준에 비해서 출제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를 대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 총선 때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. 1차 방정식, 2차 방정식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고차 방정식이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뭐 청문회 나갔을 때도 그렇고 또 뭐 국회 여러 번 법무부 장관으로 불려 나왔을 때 굉장히 말 잘하고 잘 받아치고 토론도 잘하고 그랬잖아요. 야당 가는 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여당에서 던지는 질문이 훨씬 어렵거든요. 훨씬 어려운가요? 그러니까 그 점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.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취임 일성을 세게 지르고 소신 있게 쫙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결국 친윤인지 비윤인지 정말 윤석열의 아바타인지 황태자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석열의 황태자인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스타일만 멋있는 스타일만 남기고 저 사람들이 더 나빠요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지난 총선 시즌2가 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한동훈 위원장이 이 최상병 특검법 외에도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의 지금 결정에 대한 많은 국민적 비판 여론 이런 것에 대한 입장도 다 내야 된다고 보세요? 사실은 선명한 메시지는 순차적으로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. 이게 전당대회 기간이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기간을 순도 높은 특히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기대할 만한 메시지로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우리 여러 국민들의 우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신을 밝혀주신다면은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했지만 공정과 상식을 배신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공정과 상식을 진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설령 저희가 피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멋있는 장면이 대한민국 정치에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저는 괄목할 만한 미래 권력의 한 후보로서 더 큰 존중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의외로 되게 주저앉았을 때 봅니다. 그래요? 왜냐면 제가 우선 첫째로는 한동훈 위원장 보면 놀랐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대변해야 되는 캐릭터가 뭐냐면 사실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이회창 총재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. 본인의 이력과 스타일상. 대쪽 플러스 이렇게 초엘리트로까지. 근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요. 의외로 필설이 안 된다.
필설이 안 된다. 예. 말과 글이 안 된다. 우리가 말하는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. 예. 말하는 거는 그때 관훈 토론 가가지고 몇 마디 한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고 그 긴 기간 동안에 방송 한 번 안 나갔어요. 그리고 설은 그렇고 필에 대해서는 가끔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읽어보면 정신이 어지러워요, 약간. 아니 그래도 작년 7월에 제주 포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연설 같은 거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서 좀 요즘 특히 사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좀 관종기가 있다. 그거는 제 생각에는 처음 정치하는 사람이 흔히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긴 한데요. 근데 그거는 개선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대선 후보를 잘 보면요. 한 10년째 보면은 어떤 대선 후보 하나는 저 사람이 필설만 좀 개선되면은 참 좋을 텐데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이지만 안 되거든요. 안 돼요. 그 콘텐츠란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그 사람이 필설만 좀 괜찮아지면은 대선 후보 진짜 괜찮을 텐데 안 되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무리하게 필설을 바꿔보려고 목소리 바꾸다가 희화화되고 있는 안 거잖아요. 되죠.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한계점이 클 것이다. 왜냐하면 전당대회는요. 좋든 싫든 비대위원장과 다르게 당원들을 매력 있게 이끌어야 되는 자리거든요. 그렇죠. 매력. 예. 노무현의 매력 뭡니까? 설입니다. 예. 유시민의 매력 뭡니까? 필입니다.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준석의 매력은 필과 설입니다. 뭐야 좀 모르겠습니다. 근데 하여튼 그게 되게 중요한데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요. 제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 온 다음에 2021년에 제가 전당대회에서 아까 말했던 대구 연설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 저는 박근혜 정석 변수였어요.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으로는요. 근데 그걸 극복하기 힘든 거죠. 그러려면 그걸 극복하려면은 그걸 깰 만한, 그러니까 줄탁동시 할 만한 그런 탈환할 수 있는 정도의 필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게 안 되는 거죠. 지금 한동훈은 의외로 무너질 수 있다. 이번 전당대회에서. 그 이유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. 네. 그리고 팀 한동훈이 아까 뭐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뭐 팀을 짜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제가 냉정하게 보면 팀 한동훈이 어떤 사람들로 차려지는지 듣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거의 결과물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비판했던 게 지구당 부활이잖아요. 한동훈 위원장 3달, 4달 전까지만 해도 기세 좋게 저는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. 예. 지구당 부활이야말로 여의도 사투리급이 아니라 여의도 뭐 그냥 고인 푹 썩은 물 같은 얘기거든요. 근데 이거를 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은 거죠. 근데 이준석 의원님이 앞으로 보수 진영을 통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더 낫지 않나요? 저는 의외로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조언할 때 그 사람을 위한 최적화된 얘기를 하지 제가 뭐 제 사리 사욕 때문에 유도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. 이해관계를 넣어서는 안 본다. 예. 그게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.